강남에서는 2,000원에 레스토랑급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경로당에서는 50만 원을 내야 문을 열어줍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65세 어르신이 경로당에 들어가면 막내 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90대 어르신들 밥 차려드리고 커피 타드리고 뒷정리까지 다 끝내야 비로소 하루가 끝납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년은 주소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다. 이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세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역세권이나 스세권은 익숙하시겠지만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 복세권이야말로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관 근처에 사는 권역을 뜻하는 말인데요. 흔히들 나이 들면 큰 병원 가까운 병세권이 최고라고들 하죠. 하지만 그건 이미 몸이 아프고 난 다음 이야기예요. 진짜 행복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내 존재의 가치를 느끼며 살기 위해서는 아프기 전의 삶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혹은 우리 부모님이 다니시는 그 복지관들이 전국 어디나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강남구의 복지관과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경로당은 그 문턱의 높이부터 안에서 먹는 점심 한 끼의 무게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누구에게는 천국보다 달콤한 쉼터지만 누구에게는 세금으로 지은 감옥이자 텃세의 현장이 되고 있는 이 극명한 명과 암. 오늘 그 잔인하고도 놀라운 실상을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꿈꾸던 노후의 환상이 깨짐과 동시에 우리가 진짜로 요구해야 할 복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하다는 노인들의 성지, 강남구 시니어 플라자로 가보시죠. 지하철 9호선 선정릉역 4번 출구를 나오면요. 처음 오는 사람이라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오자마자 탁 트인 시야에 들어오는 세련된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바로 강남구 시니어 플라자요. 1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건 퀴퀴한 냄새가 아니라 은은하고 진한 쌍화차 향기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정갈하게 운영되는 전용 카페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정말 아늑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분들의 목소리도 크지 않아요. 서로의 품격을 지켜주는 고급 호텔 라운지 같은 느낌이죠. 여기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복지관의 회원 자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묘해요. 제가 자주 가는 강북이나 동대문에 놓인 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곳 강남 시니어 플라자는 다릅니다. 서울 시민이 아니라 반드시 강남구 주민이어야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사람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자본의 논리입니다. 복지관은 보통 서울시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곳도 있지만 강남구처럼 재정 자립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곳은 온전히 자치구 예산만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2024년 기준 강남구의 재정 자립도는 46.1%로 서울에서 1위예요. 반면 강북구나 중랑구는 15% 수준에 불과하죠. 3배가 넘는 돈을 가진 지자체가 우리는 우리 주민들만 최고로 모시겠다고 선언한 결과가 바로 이 배타적인 회원제입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같이 밝고 여유가 넘칩니다. 신기한 건 다들 체형 관리도 너무 잘 되어 있으세요. 뒤뚱뒤뚱 걷거나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이 많아서일까요? 아니면 이런 여유로운 환경이 사람의 태도와 건강까지 만드는 걸까요?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점심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밖에서 점심 한 끼 드시려면 10,000원으로도 부족하시죠?
다른 복지관들은 보통 4,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것도 영양가 높은 식단이라 감사하며 먹죠. 그런데 여기 강남 시니어 플라자의 점심값은 단돈 2,000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부자 동네에서 밥값이 절반 이하인 거예요. 식당 이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해피 레스토랑이에요. 이름만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식판에 담아주는 배식 시스템이 아니라 정갈한 접시에 하나하나 담겨 나오는 모습이 마치 고급 세미나 식사 같았어요. 400석 규모의 식당이 시장통처럼 북적이지도 않습니다. 다들 순서를 지키고 여유 있게 담소를 나누며 식사를 즐기시죠. 3층과 4층으로 올라가면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열린 도서관에는 은퇴한 지식인들이 창밖을 보며 독서에 몰두하고 있고, 미술실에서는 유화와 아크릴화를 그리시는 어르신들의 실력이 거의 프로 화가 수준이에요.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인공지능 AI 사용법, 그리고 원어민 회화까지 3개월 단위로 수십 개의 강의가 열립니다. 물론 다 유료예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기꺼이 지갑을 엽니다. 배움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는 이 환경 자체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지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고 역시 강남이 최고네 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이 화려한 풍경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서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거든요. 자, 이제 강남의 천국 같은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 동네 골목 어귀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전국에 약 7만 개,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곳들.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지만 현실은 그야말로 철옹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생 성실히 일하다가 작년에 막 은퇴한 68세 김 어르신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려니 천장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말동무가 너무 그리워 용기를 내 동네 경로당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턱에서 들려온 첫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데가 아니야. 가입비 30만 원 내고 와. 투명스런 대답과 함께 문이 쾅 닫힙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로당의 실상입니다. 경로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짓고 운영하는 엄연한 공공시설입니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처럼 시민 모두의 것이죠. 노인복지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상당수의 경로당이 입회비라는 명목으로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돈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기초연금이 월 35만 원인 시대에 한 달 생활비를 통째로 내야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모순. 대체 그 돈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어떤 곳은 회원 자격을 이 동네에서 조상대대로 3대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인근에 사는 80여 명의 어르신이 가입 신청을 했지만 전원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죠.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야 이건 노인복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적 이득 때문이고, 둘째는 권력의 사유화 때문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나옵니다. 난방비, 전기세, 쌀값, 간식비까지 다 지원되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웰1N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지자체에서 쌀 50kg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회원이 10명이면 한 사람당 5kg씩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새 회원이 들어와서 90명이 되면 내 몫은 2.65kg로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이 쌀 몇 킬로그램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새 회원을 받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빗장을 거는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나가는 세금, 즉 회계 부정입니다. 일명 유령 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명부에 그대로 둡니다. 심지어 도장을 대신 찍어 출석부까지 조작하죠.
왜냐고요? 회원이 많아야 지자체 지원금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풀린 지원금은 어디로 갈까요? 마트와 짜고 물건을 산 것처럼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카드깡이 경로당 안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집니다. 회계 장부를 보면 식재료비, 행사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만큼 썼는지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한 명이 100개가 넘는 경로당을 관리하는데 일일이 영수증 대조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65세가 경로당에서 막내로 설거지를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세. 사회에서는 은퇴하고 누군가의 할아버지, 할머니로 대접받는 나이죠.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받고요. 식당 가면 경로 우대 할인도 받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분들이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신분 세탁이라도 된 듯 전혀 다른 존재가 됩니다. 65세는요.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아니라 젊은 것 혹은 막내로 불려요. 7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이 떡하니 상석에 앉아 계시는 그곳에서 60대 후반은 그냥 신병교육대에 갓 입소한 이등병이나 다름없거든요. 경로당 막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일단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차가운 바닥을 쓸고 닦는 건 기본이고요. 어르신들 오시면 일일이 인사드리고 커피를 타야 해요. 근데 이 커피 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설탕 2스푼, 누구는 프림 듬뿍, 누구는 블랙. 이 취향을 다 외워야 해요. 못 외워서 실수라도 하면요. 바로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점심시간은 더 지옥입니다. 막내는 밥을 짓고 국을 끓여야 해요. 반찬 정갈하게 차려서 상 올리고 어르신들 다 드실 때까지 옆에서 수저 챙겨드리며 기다려야 합니다. 어르신들 식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구석에서 남은 밥으로 대충 배를 채우고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다 끝내야 비로소 막내의 일과가 끝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요즘 은퇴한 60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가고 싶겠습니까? 지금의 60대, 70대 초반 어르신들은 예전 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고 교육 수준도 높으며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해외여행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죠. 영골드, 즉 젊고 활동적인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골드 세대에게 경로당은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구습의 온상일 뿐이에요. 내 돈 내고 문화센터 가서 우아하게 요가 배우고 인문학 강의 듣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서 브런치 먹을 수 있는 경제력과 체력이 있는데 왜 굳이 경로당에 가서 90대 노인들 수발을 들며 야, 너 소리를 들어야 하냐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노인 인구는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로당 가입률은 10년 전 40%에서 지금은 3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는데 기존 회원들은 나이가 들어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으로 옮겨갑니다. 결국 경로당은 점점 늙어가다가 어느 순간 텅 비어버리는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경남의 한 경로당 사례를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마을에 65세 넘은 노인이 100명이 넘는데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딱 5명뿐이에요. 나머지 95명은 어디 있냐고요? 경로당 근처 편의점 파라솔 아래 모여 있거나 차라리 산책로 벤치에 앉아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노인 복지의 근간인 경로당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이에요. 자, 그런데 왜 지자체에서는 이런 비리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릿한 침묵의 중심에는 바로 표라는 이름의 권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경로당입니다. 정장 차림의 국회의원 후보, 구의원 후보들이 경로당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어르신들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실세는 누구일까요? 바로 경로당 회장입니다. 한 경로당에 회원이 보통 30명에서 50명 정도 되죠. 전국에 이런 경로당이 7만 개가 넘습니다. 유권자 수로 따지면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경로당 회장이 이번에 이 사람이 우리 동네에 신경 많이 써준다니까 이 사람 한번 밀어줍시다 라고 한마디 하면 그게 곧장 수십 표의 조직표가 되어 움직이거든요. 이들에게 경로당 회장은 단순한 노인 대표가 아니라 선거판의 지역 사령관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지역 정치인들이 경로당의 회계 부정을 감히 파헤칠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에게 경로당의 비리는 보여도 보이지 않아야 하는 금기어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로당이 법 위의 왕국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두운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견고하고 낡은 시스템의 벽을 깨부수고 완전히 새로운 실버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장들이 전국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거든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이곳은 2021년 전국 최초로 스마트 경로당이라는 파격적인 모델을 도입했어요. 부천시의 스마트 경로당에 들어가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연습용 키오스크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식당 가거나 카페 가면 키오스크 때문에 당황해서 발길 돌리는 경우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선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실제 매장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키오스크로 햄버거 주문하기, 기차표 예매하기를 무한 반복하며 연습할 수 있거든요. 서울 양천구의 스마트 경로당에는 스마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커다란 터치 스크린 테이블에 대여섯 명의 어르신이 둘러앉아 게임을 즐기십니다. 가상의 정원을 가꾸기도 하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풍선을 터뜨리기도 하죠. 이게 그냥 노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고도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관리 시스템이에요. 경로당 한쪽에 마련된 스마트 기기에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면요. 그 기록이 실시간으로 보건소 시스템에 전송됩니다. 수치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보건소 간호사가 바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죠. 이미 부천시에서만 19,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했고 만족도가 90%를 넘었다고 해요. 이제 전국의 나바 5개 지자체가 우리도 부천처럼 하겠다며 줄을 서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주목받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세대 통합형 공유 주방입니다. 노인들만 모여서 밥 해먹는 게 아니라 동네 청년들, 1인 가구들과 주방을 공유하는 거예요. 강원도의 한 경로당 사례를 보면요. 경로당 공간 일부를 개조해서 카페와 공유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오전에는 어르신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직접 커피를 내립니다. 오후가 되면 퇴근한 청년들이 와서 어르신들께 집밥 레시피를 배우고 함께 저녁을 지어 먹죠. 젊은 애들이 오니까 경로당에 생기가 돌아 우리가 대접받는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된 것 같아. 한 할머니의 이 말씀 속에 대한민국 노인 복지가 나아가야 할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개방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쌀 몇 킬로그램 더 나눠 갖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것. 노인정이라는 낡은 간판을 떼어내고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커뮤니티 센터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천천만 노인 시대를 축복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복지쟁취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의 복지관과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비교해 보세요. 만약 강남구 시니어 플라자에 2,000원 식사가 부러우시다면 우리 구청장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강남구는 2,000원에 이런 식사를 제공하는데
우리 군은 왜 4,500원을 내도 반찬이 부실합니까? 라고요. 두 번째, 경로당에서 부당한 입회비를 요구받는다면 절대 그냥 물러나지 마세요. 경로당 가입비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노인복지법 위반입니다. 구청 노인복지과에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 이제는 연골드 세대가 직접 경로당 운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은퇴한 60대, 70대 초반. 어르신들이 단체로 경로당에 가입하고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투명한 회계를 요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지자체 개방형 경로당과 스마트 경로당 도입을 강력하게 건의하세요. 부천시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키오스크 교육도 받고 인공지능도 배우고 싶다고 말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남에서는 2,000원에 레스토랑급 식사를 하는데 동네 경로당에서는 50만 원을 내야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리고 행복한 노년은 주소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얼마나 지켜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문장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며 살아온 어른이라면 누구나 품격 있는 노후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선정 능력 4번 출구의 그 여유로운 미소와 2,000원의 식사 대접이 왜 강남구 주민들에게만 허용된 특권이어야 합니까? 내일 당장 집 근처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한번 들러보세요. 그리고 그곳에 문이 열려 있는지,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대한민국 노후의 지도를 바꿀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